프로토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자간. 그래서 우리가 노트 4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살펴봤었죠. 근데 그때 살펴본 거는 주로 이자간, 앨리스와 밥 간의 어떤 키 확립하는 거. 보통 이자간 프로토콜을 실질적으로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간에 이루어지는 키 확립은 이자간이죠. 이자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다자간도 응용에 따라서는 많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VOD 서비스, 화상회의처럼 여러 사용자들이 비밀로 통신을 하고 싶어요. 비밀로 통신하고 싶을 때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전에 멀티캐스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멀티캐스트가 뭔지 아세요? 통신 시간에 안 배웠습니까? 네트워크 시간 배웠어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유니캐스트는 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유니캐스트라 그래요. 멀티캐스트는 한 사용자가 여러 명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N명한테 보내는데 N개의 유니캐스트로 보내면 그 네트워크 대역폭 사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가는 경로들이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개를 보내면 그 10개들이 똑같은 길을 거쳐서 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데 경부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10개를 나눠서 보면 다 10개 차량이 다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지만 똑같은 메시지 하나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멀티캐스트예요. 멀티캐스트.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보고 그 수신자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가장 저렴하게 네트워크 대역폭을 적게 쓰고 보낼 것인가를 그 경로를 구해서 보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면 유니캐스트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똑같은 메시지가 3번 지나간 거죠. 그렇죠? 근데 멀티캐스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요 구간에 가서 요거는 하나가 가서 여기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얘한테 가야 되니까 여기 가서 퍼지는 거예요. 여기 갈 때는 한 번만 가는 거지. 어떤 네트워크 경로들이 이제 얘한테 가는 경로, 얘한테 가는 경로들이 막 있을 텐데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가는 거죠. 똑같이 하나만 가는 거죠. 그게 멀티캐스트 기술입니다. 멀티캐스트. 그러면 멀티캐스트 이제 뭔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비밀 통신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용자가 여러 사용자한테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용자하고 다 다른 키를 갖고 있으면 유니캐스트로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메시지가 다 달라지니까. 그렇죠? 얘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 얘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같지만 암호화를 하는 순간 다 다른 키로 암호하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되겠고 다른 메시지들이 이 경로 네트워크를 다 잡아먹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용자하고 이 3명의 또 다른 사용자들이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암호문을 3명한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3명이 다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에는 멀티캐스트로 보내게 되면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장 적게 쓰고 비밀 통신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자간의 통신을 우리가 하는데
그 효율성을 높이려면 네트워크 대역폭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멀티캐스트를 하면 좋을 것이고, 멀티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신한 사용자들이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동일한 메시지를 받으려면 우리의 암호 기술에서는 동일한 암호문을 줘야 될 것이고, 동일한 암호문을 준다는 것은 얘네들이 다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멀티캐스트, 어떤 메시지를 여러 사용자한테 보내는데 비밀로 보내고 싶다. 그럴 때에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예요. 다자간.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이 똑같은 키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키를 공유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암호에서 주고 싶을 때 70개의 메시지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보낼 때 멀티캐스트라는 기술을 써서 보내면 네트워크 대역폭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인터넷망은 그 멀티캐스트를 지원하는 망이니까 멀티캐스트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은 응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룹의 크기와 동적성입니다. 그룹의 크기가 매우 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챕터 끝에 가면 카스라는 기술을 설명드리는데, 이 카스는 어디서 쓰이는 기술이냐면 실시간 방송에서 쓰이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IPTV 같은 걸 보죠. 그리고 IPTV는 그 여러분들 셋탑박스까지 그 방송 콘텐츠가 갈 때 암호화돼서 가요. 그리고 그 암호화된 데이터가, 그 콘텐츠가 여러분 셋탑박스에서 풀려가지고 TV로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가입자들과 그 방송국과 똑같은 키를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 쓰이는 것이고, 그룹의 크기가 매우 클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되는 동적성입니다. 그거는 그룹 멤버의 변화. 그룹에 누가 또 새로운 사용자가, 고객이 돈을 내서 가입해가지고 자기 집에 셋톱박스를 설치할 수가 있죠. 또 저처럼 보다가 애들 공부 때문에 끊을 수도 있죠. 그렇죠? 끊게 되면 더 이상 볼 수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그룹 멤버가 빈번하게 바뀔 경우에는 그 바뀌는 것을 처리해 줘야 돼요. 즉,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메시지를 볼 수 없어야 되겠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또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법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것이 그룹의 크기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돼요. 10,000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키를 갱신하기 위해서 비용이 그 사용자 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겠죠. 그렇죠?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간에서는 그룹의 크기가 클 수 있고, 클 수 있는 반면에 사용자들이 그 그룹에 가입하고 탈퇴를 빈번하게 할 수가 있고, 가입하고 탈퇴에 따라서 키를 변경시켜가지고 보안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확장성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러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도 키 확립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건 어떤 걸 살펴봤냐면은 키 확립 프로토콜은
키의 비밀성, 키의 용도, 키의 최신성, 키 확인, 뭐 키를 누가 생성했는지를 인증하는 거, 참여자를 인증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자간도 하나의 키 확립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요구사항들을 얘도 다 만족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의 비밀성은 이건 보안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공돼야 되겠지만 키의 확인은 뭐예요? 이자간에서 웹브라우저 브라우저 서버 간에 너랑 나랑 브라우저 서버 간에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뭐 난스를 주고받는지 뭘 해가지고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요. 그러면 100명, 1000명이 되는데 100명, 1000명이 다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가능하겠어요?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다자간 키 확립에서는 그 앞서 살펴봤던 기본적인 키 확립 프로토콜이 만족해야 되는 여러 요구사항이 있지만 키 확인처럼 이게 만족시키기가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1000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엉뚱한 키를 받았어.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컴플레인해서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그 1000명이 다 똑같은 키를 확인하고 나서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키의 최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스를 하나 보내고 모든 사용자들이 다 난스를 써서 뭔가 회신해 주게끔 해가지고 최신성을 확인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냥 타임스탬프를 써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써야 되는 기술도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도 사용자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봤던 요 동적성 때문에 그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비밀성 등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방향, 후방향 안전성입니다. 물론 이 전방향 안전성이라는 게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키가 노출되더라도 세션 키가 노출되면 안 된다. 이런 때 이제 전방향 안전성을 썼는데 똑같은 용어를 다자간에서는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룹 키가 있는데 다자간 확립된 그룹 키가 있는데 그거를 아는 사용자가 있어요. 그 사용자가 탈퇴를 하면 이 탈퇴한 멤버는 새 그룹 키를 계산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전방향 안전성입니다. 탈퇴한 사용자는 더 이상 새롭게 확립된 그룹 키를 알 수 없어야 된다. 후방향은 그룹에 새롭게 가입된 멤버들은 기존에 사용됐던 그룹 키를 몰라야 된다는 것이 후방향 안전성이에요. 그러면 응용에 따라서는 전방향 안전성은 늘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방향 안전성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렵다 그러면 나간 사람이 예를 들면 실시간 방송이다. 옛날에 실시간 방송을 암호화기는 키를 얻어봤자 실시간 방송은 그 실시간에 보지 않으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그 실시간 방송도 지나간 거 다시 보려면 이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죠. 드라마 같은 건. 그렇지만 그 순간에 못 보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기술들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전방향, 후방향 안전성. 그리고 얘 둘을 좀 아우르는 개념일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용어로 키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키 독립성은 어떤 사용자가 여러 개의 그룹 키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했더니. 그러면 그 그룹 키 외에는 다른 그룹 키들은 못 가져야 된다는 게 키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전방 후방 안전성이 만족이 되면 키 독립성도 자동적으로 만족이 돼야 되겠고요. 전방 후방 안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은 그룹 멤버가
가입하거나 탈퇴를 할 때 그룹키를 바꾸는 거예요. 그룹키를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룹키를 바꿔야만 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조인, 리브 프로토콜이라고 그럽니다. 가입, 탈퇴. 그리고 이 가입과 탈퇴를 할 때 그룹키를 이제 바꿔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중앙 집중형, 비중형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형태는 중앙 집중형입니다. 즉 하나의 서버에서 그룹키를 개선해서 사용자들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의 방식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중앙 집중형은 서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이고요. 분산형은 서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기능을 분산형을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가입 같은 거를 분산형으로 한다. 누가 허락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나 다 가입해도 된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가입, 이 사용자를 허락할지 말지를 뭔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떤 분산형으로 처리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 그룹키 관련된 프로토콜을 논할 때 stateless, stateful, 상태 기반, 비상태 기반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stateful한 애들은 항상 키 갱신 세션에 참여할 경우에만 최신 그룹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stateful한 애는. 그런데 그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집에 있는 셋톱박스를 항상 켜놓지는 않죠. 내가 보고 싶을 때만 켜요. 그러면 그 중간에 내가 한 달 동안 안 켰어. 그럼 중간에 막 키들이 바뀌었을 텐데 얘는 키면 이제 그 키 확립이 안 돼. 그리고 못 써. 다시 셋톱박스 새로 받아와야 돼.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쓰이는 것이 stateless입니다. 즉 stateless는 기존의 막 키 확립 과정에서 어떤 사용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세션에 다시 참여하게 되면 그때부터의 그룹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stateless한 애고 stateful한 애는 계속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나는 갱신 메시지 못 받았어. 그럼 나는 갱신이 못하는 그런 방식이 stateful한 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stateless한 애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개발하기는 stateful한 애들이 더 쉽겠죠. 그리고 우리가 멀티캐스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통신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비교를 할 때 멀티캐스트 수, 이 기법이 필요하는 멀티캐스트 수와 유니캐스트 수를 비교를 해요. 아, 얘는 유니캐스트가 10개 필요한데 얘는 멀티캐스트 한 번이면 돼. 아, 그럼 얘는 좋은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캐스트 메시지를 10개 있을 때 이 10개의 메시지를 다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멀티캐스트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메시지들을 10개를 유니캐스트로 보내야 되는데 보통은 그게 싫어서 10개의 메시지를 쫙 결합해서 하나의 멀티캐스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것들을 받아서 아, 요 부분 내 거구나. 내 것만 취하는 거예요. 물론 이만큼의 메시지 내가 필요한 거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받겠죠. 그렇게 보내는 거하고 10개의 유니캐스트를 보내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은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니캐스트 수, 멀티캐스트 수만 가지고는 어떤 게 우수하다고 따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메시지 크기도 봐야 되겠고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네트워크 망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등등 따져봐야 될 게 이제 간단하지가 않다. 그런 측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메시지의 다중 유니캐스트하고 큰 메시지 단일 멀티캐스트.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보통은 그 단일 멀티캐스트가 더 좋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내가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작은 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는 것보다 큰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좋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통신 쪽은 제가 아주 자세히 세부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유니캐스트 10개 보낼 걸 그냥 결합해서 하나의 멀티캐스트 보내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메시지 크기를 좀 봐야 될 거고 과연 그러면 이 멀티캐스트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멀티캐스트 메시지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한 번의 멀티캐스트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요 단순 접근 방법 2개만 살펴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확장성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살펴보기 전에 무식한 방법으로 했을 때 어디가 문제점이고 어떤 면은 그 무식한 방법도 괜찮은 점이 있냐 없냐를 한번 보는 것이 어떤 연구나 할 때 뭐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무식한 방법으로 다자간 키 확립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이고요. 각 사용자하고 중앙 집중 서버하고는 이런 KS, KBS, KCS, KDS 등등 대칭 키를 하나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6명 간의 그룹키 K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서버가 K를 만들어서 각 사용자의 키로 암호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키를 가지겠죠. 그럼 이것의 비용은 뭐에 비례해? 사용자 수에 비례하죠. 그렇죠? 사용자 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할 때도 사용자 수만큼의 암호문이 필요하고 또 이 메시지를 유니캐스트 전달한다는 통신 비용도 ON의 유니캐스트가 필요해요. 이럴 때도 이거 다 결합해서 한 번에 보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쉽게 생각해서 요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사용자가 빠졌어요. 그럼 키를 바꿔야지 이 사용자는 더 이상 못 보니까 키를 바꿀 때에는 또 새로운 키를 만들어서 다 사용자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똑같은 비용이 듭니다. 누가 가입해도 또 그 사용자가 기존 키를 몰라야 되니까 다 줘야 되죠. 새로운 키를 만들어서. 그럼 항상 ON의 비용을 쓰면 키 확립을 할 수가 있죠. 다자간 키 확립을. 그러면 이 방법이 가장 무식한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 방법을 딱 놓고 봤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입이나 탈퇴를 이 방법을 이런 환경에서 지금은 가입 설정, 초기 설정 비용도 N, 가입도 N, 탈퇴도 N, 다 N에 비례한다. N만큼의 통신 비용이 필요하고 서버도 N개의 암호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N에 비례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요. 그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어요? 요 다음 방법입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가입 프로토콜은 K-OLD라고 하는 기존의 멤버들, 새 멤버는 공유된 키가 없지만 기존 멤버들은 이미 키 하나를 똑같은 키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키를 새 사용자한테는 그 사용자의 키로 암호해서 주고 기존 애들한테는 옛날 키로 암호해서 주면 모든 옛날 애들은 새 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요것의 비용은 2개야. 통신 메시지도 하나의 유니캐스트, 하나의 멀티캐스트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 n개가 필요한 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탈퇴도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이런 비용을 상수 비용이라고 그러죠. 이거보다는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못 줄여요. 이게 베스트야. 실질적으로 보면. 상수 비용이 필요하다. 더 이상 어떻게 줄여? 더 이상 줄이기가 힘들어요. 보면. 그런데 문제는 탈퇴. 탈퇴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탈퇴는 가입은 되는데, 가입은 기존 멤버들이 어떤 키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걔를 활용하면 되는데, 탈퇴는 그게 안 돼요. 탈퇴는 여전히 ON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 방법을, 이 무식한 방법 말고는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법을 쓰지 않는 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않는 한 특별히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볼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선형 비용이라 그래요. 선형. n에 비례하니까 선형이다. 리니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용을 좀 더 확장성 있게 만들려면은 ON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ON을. 상수까지 가면 좋지만 상수가 아니면 O 로그 n 비용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확장성을 가지려면 로그 n 비용으로 가야 돼요. 그럼 로그 n 비용이 들게끔 만들려면 뭘 사용하면 될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선형일 때, 예를 들면 시퀀셜 서치는 ON의 비용이 들죠.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뭐야? 이진 탐색이죠. 이진 탐색은 로그 n 비용이 들어요. 이진 탐색은 트리 개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트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트리를 이용해가지고 트리로 뭔가 모델링 해가지고 그 비용이 뭐에 비례해야 돼?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형 문제를 만났어요. 그 선형 문제를 확장성 있는 문제로 바꾸고 싶으면 그 문제를 트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없는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트리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확장성을 확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요 애는 그 문제를 트리 비용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문제는 선형 비용 요구하더라. 그러면 얘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머리를 굴리고 얘를 어떻게 하면 트리로 모델링해서 필요한 비용이 트리 높이에 비례하도록 만들까? 이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것을 설명드리고요.